4월 30일 화요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대신증권에서는 내수와 서비스 업종의 강세 지속 여부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현대증권에서는 지수는 중기 횡보의 조정, 종목은 중기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풀이하고 있고요. 신영증권은 추가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코덱스 200으로 상승에 대비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우리투자증권에서는 매크로 변수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했고요. 하나대투증권에서는 코스닥 560의 의미 짚어주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일본의 양적 완화 언제까지 지속될지 점검해보고 있고요. 한양증권은 현재 증시 분위기 전환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데일리 헤드라인 체크해봤습니다. 이 증권사들은 코스피 지수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높게 보면서 또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에도 주목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전망 나오고 있는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코덱스 200으로 상승에 대비하자라고 말했는데요. 우선 주요 대형사들의 실적 발표가 거의 완료가 되면서 시장은 개별 기업이 아닌 전체 매크로에 좀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 중심에는 다시 좀 통화 정책이 놓여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먼저 글로벌 경기가 현재 긴축의 세계에서 경기 부양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5월에 있을 글로벌 통화 정책의 기조는 여전히 경기 부양적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ECB가 이에 동참하게 된다면 하반기 경기 전망치도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들어 다시 조선과 운송, 금융업종이 반등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어제는 다시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좀 시장을 주도해 갔습니다. 이번 주는 이처럼 경기 방어주와 민감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ECB의 정책 모멘텀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5월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5월은 경기 민감주의 역습도 좀 하나의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번 주 전략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은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ETF 분할 매수를 통해서 경기 민감 섹터가 상승할 경우에 대비하는 전략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이 코스닥의 거침없는 선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568선에서 마감이 됐죠. 이에 하나대투증권 코스닥 560선의 의미를 좀 짚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볼 때 주목할 점은 이 코스닥 지수가 중장기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점입니다. 이 지난 2009년 5월 이후 4년간 박스권 상단으로 작용했던 이 56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더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전 IT 버블 이후 120개월 저항선을 상향 돌파했다는 점 함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코스닥 강세의 배경, 바로 글로벌 경기 시장에서 이 소비 섹터의 강세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이 선진국 경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 확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IT와 경기,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등 이 소비 섹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정책 모멘텀까지 받으면서 당분간 코스닥 시장의 매력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양축이 계속해서 좀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이에 따라서 좀 지수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없진 않지만 견고한 수급이 피로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일본의 양적 완화 지속 여부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의 돈풀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점에 따라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현재 물가 상승률 2%라는 그 의지가 상당히 확고한 상태인데요. 국내 수출업체들의 우려 하반기로 갈수록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일본의 경기 부양과 엔화 약세에 따른 수혜 종목을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추세를 가늠할 데이터도 좀 부족하고요. 또 수혜 여부를 짐작하기 어려운 기업도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엔화와 일본에 대한 필터링을 추가해서 분석하는 방식 좀 필요하다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관련주를 꼽으라면 가장 먼저 국내 상장 일본 기업을 좀 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SBI 모기지는 수익 구조상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점을 장점으로 좀 꼽아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 그리고 일본 경기 회복 관련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선별적인 접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